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내 계좌 관리라든지 잠시 후 자정부터 있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응원하기 등이요. 먼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통해서 계좌 관리부터 하시고요. 이따가 있을 또 축구 대표팀 응원하러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니까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 주시면 더욱더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3부에서 또 새로운 얼굴을 모셨는데요.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주나 이제 급등주들 세력들의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제 원리를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수급주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이번 시간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이 소중한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장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로 1%대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좀 몸살이게 들어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차현우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을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금일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비둘기파적인 사실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얘기보다는 덜 매파적이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하되 이제 속도를 좀 이렇게 늦추겠다라는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한 이제 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가 더 나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서 많은 상승세를 사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금일 이제 새벽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근원 물가를 잡는 이제 PCE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롬 파월이 이제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도 굉장히 좀 많은 좀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제 5에서 6%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춰도 사실 이제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상황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바로 단 하루 이틀 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일 새벽에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이 사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인들의 소득과 그다음에 지출을 비교를 했을 때 소득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 다시 말해서 소득에 대한 현금 흐름이 아무래도 지출이 좀 더 크다 보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 위험에 대한 이러한 우려 섞인 부분이 이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부분과 좀 더 이렇게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일 새벽 이제 코스트코 주가가 한 6%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연말 랠리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있는데 소비가 이전보다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침체로 좀 진행되는 게 아니겠냐. 좀 이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블랙스톨에서 펀드 환매가 어느 정도 좀 중단이 됐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 상환 요청의 약 43% 정도만 지금 이제 펀드에 환매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주택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침체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금일 굉장히 좀 주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금일 새벽이죠. 고용 지표 이제 발표가 있는데 이 고용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좀 한 번 더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많은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단 이틀 만에 이러한 좀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좀 지켜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현유 파트너님께서 이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면밀히 곁들여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차현유 파트너님과 더욱더 상세하게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은 화면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26,800원에 비중이 20%라고 보내주셨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0.4% 오르면서 25,100원에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26,000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기관 투자자는 3일 연속해서 사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좀 이렇게 유통 쪽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이고요. 네. 또한 제가 이제 기억한 게 명품 쪽 관련해서 위로 쪽으로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이 뭐 돌체앤가바나, 조티앤가바나나 뭐 이렇게 조르지 알마니 이러한 이제 명품 이런 쪽에서 많이 알바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많이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바로 이제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해 5월 달 약 47,600원 이후로 해서 계속 추세 하락을 보이다가 사실 반등은 사실 조금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이 많이 이제 나온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실적을 잠깐 보게 되게 되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금일 지금 이제 예상치가 영업 실적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대략적으로 한 8,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8,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PER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저평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 하락을 이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데 사실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기보다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급으로는 아무래도 단 하루에 이제 5만 주 정도가 들어와 주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외인이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6천 주 정도 매도를 해줬고 외인 이제 기관이 한 15,000 정도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최근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2월 1일이었습니다.
12월 1일에 바로 기관이 약 5만 9천 주 정도가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는 게 조금 이제 의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잡으신 게 약 한 2만 7천 원 배리어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수급표로 보시는 분들,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한 2만 5천 원에서 2만 4,500원 부근에서 아마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기관 외인들이기 때문에 또 지수와 많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외인들도 저가 매수세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제 측면은 그렇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주봉에서 아직 추세가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관들이 확인차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왔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수급이 좀 서프라이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과 외인들이 당연히 그다음에 개인들까지 좀 관심을 갖게 되려고 하게 되면 제 기준에 이제 하루 거래량은 한 70만 주 정도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향후 미래일이 돼버리는 거고 제가 어디까지나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26,8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평선이 122평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122평인데 이 122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6개월에 대한 이제 평균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2평을 좀 강한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또 주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아직 지금 여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확대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 11선 보이시죠? 이 11선을 계속 맞고 내려오는 그런 추세에서 금일 이제 11선에 또 맞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26,900원 부근,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대, 일봉으로 보게 되면 27,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7,500원과 27,000원의 부근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 5만 주 이상의 수급, 거기다가 거래량이 뭐 대략적으로 한 70만 주, 80만 주 이상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좀 이상적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면 저는 일단 뭐 저평가라고 보여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유통업이란 말이에요. 유통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지만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비중 축소로 해서 좀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0원 선에서 거래량이 실리는지 잘 지켜보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주다 보니까 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투자 팁을 챙겨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로 시청자님께서 오늘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핸섬한 마스크에 말씀도 잘하시고 또 명쾌하게 맥을 짚는 상담 멋지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쪽집게 상담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 역시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우 화이트 보내주셨네요. 6,200원의 비중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기차 관련주죠. 성우 화이트 오늘 출발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중간에 반락하면서 1.5% 빠진 5,91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6,000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성우 화이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해서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거기다 이제 2차 전지와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성우 하이텍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하나는 업체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확인을 하면서 제가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기본적 분석부터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가 지금 올해 지난해 일단은 764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근사치에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PER이나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사실 PER이 지금 10.68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업종 PER이 자동차 부품주로 해서 사실 2차 전지 이쪽에서 연관이 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업종 평균은 47.97배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성우 하이텍 굉장히 좀 많은 PER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차트로 와서 말씀드리면 사실 좀 의미 있는 그런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11월 14일이었죠.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고 무엇보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게 사실 좀 미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의 월봉과 주봉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월봉을 보게 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온 것 같지만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나온 게 아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가 월봉에서 120 월봉이 지금 이제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시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한 7,250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월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주봉을 이제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강력히 좀 저항대 라인이 있죠.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5,415원입니다. 5,415원이 지지 라인이었지만 뚫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 다시 5,400원을 돌파를 나오게 되면서 지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봉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사실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수급이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것만큼은 수급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5천만 주면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거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유통주의수가 대략적으로 4,400만 주란 말이에요. 4,400만 주고 지금 이제 전체 주식수가 한 8천만 주 정도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유통주의수 대비 단 하루 만에 회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역시 주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급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은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7만 2천 주 정도가 되었고 지금 5천만 주 이상 14%가 15% 상승 나왔을 때 이때가 대략적으로 70만 주입니다. 일단 제 계산으로는 한 150만 주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데 이게 70만 주면요.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43억이에요. 43억이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들어오는 게 당연히 수급이 좀 서프라이징하게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수급이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부품 거기다 2차 정지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 차트적인 부분 거기다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6,2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아까 글로벌 시황에 대한 이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라면 좀 절반 정도를 축소를 하셔서 좀 이렇게 좀 끌고 가시고 오히려 그 15%를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셔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로 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게 되면 위로는 이제 상방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7,500원 월봉 보셨죠? 7,500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500원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비중을 한 절반가량 덜어내고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들어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메일이요. 위메이드요. 예. 네,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날 들어갔는데요. 네. 34,000원에 80%요. 34,000원에 비중 80%나 담으셨어요? 예. 한 번에 비중 이만큼 담으신 걸까요? 예, 한 번 들어갔어요.
화끈하시네요. 34,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정말 이슈가 있었던 위메이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래가지고요. 하지만 네. 오늘 오전에 팔다가 예. 매수가 많이 들어갔길래 안 팔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오전에는 파란불을 켰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2,300원 떨어졌어요. 오후 들어서는 4% 넘게 올랐네요. 그렇죠? 예, 12시 넘어서 예. 네. 34,00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그래도 오늘 종가가 39,000원 선까지 오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법정 싸움이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팔까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파트너님께 다 여쭤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좀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제가 말씀을. 일단 지금 34,000원에 일단은 뭐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좀 잘 잡으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오후에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왜 매도 안 하셨어요? 오후에 5,800원, 6,000까지 올라갔는데 팔다가 매수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러셨구나. 일단 금일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법정 싸움 들어갔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올 때요. 또 소식 하나 있었던 건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업비트에서 지금 이제 상장을 폐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게 증거라고 할까요? 좀 이게 소명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제출을 할 거다. 이러한 내용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위메이드,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 플레이다 주가가 갑자기 많이 또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요. 일단 저는 이제 위믹스가 좀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좀 극단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뭐 야수의 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거는 사실 뭐 아니면 도 같은 이런 약간 좀 너무 좀 투기성 같은 그런 상황이라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먼저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게 금일 상승이 나왔을 때 적어도 지금 비중이 80%시잖아요. 네. 그래서 30% 비중의 30%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릴 날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양단에 지금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 물론 지금 해외 지금 코인 이렇게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위믹스를 좀 두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좀 분봉을 잠깐 볼게요. 네. 지금 분봉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었던 게 42,000원 부근이에요. 42,000원이요? 예, 42,000원에서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매도를 좀 하셨으면 정말 좋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괜히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그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호가창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호가창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41,000원, 42,000원 부근 오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비중의 30에서 50%는 무조건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도 34,000원 워낙 낮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38,000원이나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보유하신 물량의 10% 정도만 남겨두고 다 정리를 하셔라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수익 지금 이렇게 보신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좀 좋으실 텐데 그래도 좀 주식을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시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4만 2천까지 올라가는데 팔다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안 팔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우에 가니까 또 2천, 털려다고 5천 원 떨어지더라고 또. 그래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월요일 날만 팔까요? 전부 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파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위믹스에 대한 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알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의 몫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다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 날 올라가려고 내려가면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흔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려갈 수 있는 가만히 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중에는 44,600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 윗골이 달고 마감이 된 만큼 지금 비중이 80%나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오르게 된다면 비중 덜어내고 안전하게 가져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어서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보내주셨네요. 12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작년 9월에 신규 상장한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 이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조금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3% 가까이 내리면서 11만 5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 부탁드릴게요, 파트너님. 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네. 지금 중공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H&M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방을 보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좀 그렇고요. 네. 거기다가 아무래도 좀 H&M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이제 피크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피크아웃 예. 한번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하락세를 좀 염두를 하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차트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기본적 분석부터 잠깐 해볼게요. 지금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게 되면 시총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이제 퍼가 지금 잡혀 있지 않죠. 근데 이게 뭐 현대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PER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수치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처럼 다 이렇게 좀 적자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이제 많이 어렵고요. 일단은 뭐 3분기 뭐 143억에 뭐 흑자 달성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조선업에 대해서 아니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주가를 영향을 미칠 부분은 크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좀 큰 그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상장 이제 된 지가 이게 차트상으로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라인을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딱 잡으신 12만 원이 딱 경계선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월봉에서도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12만 원 정도 부근이 어느 정도의 상단과 하단을 구분짓는 하나의 경계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주봉을 보게 되었을 때요. 주봉은 뭐 딱 지금 보게 되시면 좀 이렇게 저항을 막고 있는 추세 하락적인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저항을 뭐 11선과 거기다가 21선에 12만 3천 원 부근에 강력한 좀 저항대가 느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위에 저항대가 좀 많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급을 좀 볼게요. 아마 수급은 제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제 기준에 하루 기준 거래량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아니라 수급이죠. 이제 수급이 대략적으로 한 10만 주 정도가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 들어왔죠. 11월 30일 날 외인이 이제 14만 주가 들어왔고요. 이제 기관이 한 11,000주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수급을 보실 때는 11월 18일에도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특징이 하나 있죠. 특징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10만 주 수급이 들어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70억 정도가 되네요. 170억 정도가 들어오면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급이 들어왔고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4% 정도가 상승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12만 원이신데 지금 이제 외인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하방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후에 만약에 4%, 한 3.5%만 돼도 되겠어요. 3.5% 정도만 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일반 좀 급등주라고 하죠. 급등주가 한 20% 이상 상승이 나온 효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에서 4% 이상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상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공업주는 지난해 상승도 나왔고 올해 초에도 많은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만 원까지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중이 40%면 사실 좀 제법 높으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10만 원 정도 깨지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더 추세 하락을 보게 되면서 좀 대형주가 이제 사실 좋은 게 뭐냐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하락 동작 아까 제가 3% 정도면 많이 상승이 나오지만 하락도 그 정도만 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하락 추세가 타면 계속 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이렇게 좀 게임주도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인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정도 이탈이 되게 되면 전부 이제 좀 손절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요. 그 전에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좀 보게 되면 한 대략적으로 한 10만 8천 원 정도 되시면요. 일단 지금 비중이 40%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 40% 정도 되면 일단 절반은 무조건 좀 이렇게 커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상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이상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거고 4% 상승이 나오면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수급은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때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섹터 같은 경우는요, 높은 산을 그린 뒤에 지금 이제 골짜기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참고해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주말을 앞두고 내 계좌 고민 모두 해결하고 편하게 축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네, 상담 접수가 되는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니까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STI 보내주셨고요. 13,550원에 비중 5%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죠. 이 OLED와도 관련이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6월 뒤 올 후반기 들어서 좀 많이 눌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1% 넘게 하락했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13,550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수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S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일단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이제 좀 잘 잡으신 것 같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선 이렇게 종목 이제 분석해 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차트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 분석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기본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373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3분기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이제 300억 수준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예상치에 부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기반으로 하게 되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업종 PER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대략적으로 한 2,19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3천억 정도는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는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그래도 한 2만 원, 거기다 2만 5천 원, 3만 원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이제 내용인데 사실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주가가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로 이제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좀 추세의 하락을 보이면서 더군다나 이제 지난해 있었던 저가 라인 저점 부근을 이렇게 훼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좀 저점 부분을 회복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 추세 하락을 당연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트라이를 해볼 만한 굉장히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 같아도 지금 잡으신 가격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잠깐 이제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 한 5만 주 이상만 들어와도 하루에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주는데 수급 잠깐 먼저 볼게요. 차트 일단 큰 흐름은 좀 이따 보고요. 지금 이제 하루에 5만 주 정도 들어온 날이 있죠. 11월 15일에 있었네요. 이때 11월 15일에 외인에서 6만 7천 주, 거기다가 이제 기관이 1만 3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주가를 견인을 하고 있는 건 기관이 아니라 외인입니다. 그래서 외인의 흐름을 최근에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물론 외인과 기관이 같이 쌍그리 순매수를 보여주게 되면 이것만큼 이제 좋은 거는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으로 지금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외인들이 들어온 가격대는 14,000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평균이 아니라 그 단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대략적으로 14,000원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잡으신 13,550원 굉장히 좀 잘 잡았다. 다시 말해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고려를 해보셔도 일단은 괜찮다. 거기다가 비중까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요. 만약에 아까 제가 뭐 글로벌 증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저가를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하락에 나왔지만 비중이 적기 때문에 아까 뭐 저평가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STI에 대한 이러한 좀 장기적인 보유 관점이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천천히 모아가셔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주봉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이제 추세에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지금 이 종목이 보면은 하루 거래량이 금일 같은 경우에 8만 7천 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제 좀 이게 호재가 나올 만한 내용으로 해서 개인과 함께 매수세로 해서 끌어올리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는 저가 매수로 해서 외인들이 도와 앉아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로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이 추세 하락을 충분히 뚫어서 상승을 나올 수 있으시라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000원 부근이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STI 같은 경우에 좀 긴 시간을,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15,000원 이상에서 좀 매도를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설사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중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뒷받침해준다면 15,000원 이상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도 긍정적으로 봐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MNT 보내주셨고요. 23,550원에 비중 25%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3강 MNT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해상 풍력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죠. 7, 8월에 훈풍이 불어오다가 그 이후에는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다시금 고개를 강하게 들어줄 수 있을지 함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3강 MNT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저한테는
조금 많이 어려운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굉장히 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네. 이제 종목이었는데 잘 나갔잖아요. 지금 이제 주가 위치가 사실 좀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금일 제가 받아본 종목 중에서 가장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고민을 시키는 그렇군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처음 받아본 거라 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예. 안내를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삼강 MN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올해 초에 뭐 태양열, 그다음에 풍력 사실 많은 기대치를 사실 불러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좀 태양열뿐만 아니라 그래서 OCI도 굉장히 많이 좀 긍정적으로 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삼강 MNT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수급이나 짧은 이제 시간 동안 잠깐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제 폭력으로 해서 기대감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주가 위치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서 이 종목이 과연 더 갈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데 제가 하나씩 이제 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먼저 가볼게요. 일단 기본적 분석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예상치가 그래도 굉장히 높네요. 800억입니다. 800억이 지금 예상치인데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딱 잡아봤을 때 지금 이제 예상치가 4분기에 206억이 달성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얼마죠? 제가 아까 봤을 때 1조 2천억이란 말이에요. 1조 2천억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퍼가 당연히 안 잡혀 있죠. 퍼가 안 잡혀 있고 업종 PER이 당연히 이쪽은 좀 높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높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퍼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고평가라고 일단은 해석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섹터나 이쪽 이제 전지 쪽은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 쪽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뭐 고평가라고 하는 게 굳이 나쁘다라고 이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기본적 분석 사실 의미가 없다. 요 정도로만 하지만 예상치는 부합이 돼야 됩니다. 예상치마저 부합이 안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는 일단은 부합은 돼야 된다. 자, 먼저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로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월 기준으로 해서 사실 상승은 제법 나왔습니다. 물론 삼강 MNT 시가총액 1조 2천억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22,300원인데 31,750원이었으면 당연히 시총이 더 높았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수급도요. 지금 이미 거래량이 증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이만큼 들어오게 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뭐 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선언을 하고 EU 단체에서 풍력을 가지고 좀 더 활용을 더 하겠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의존도를 확실히 줄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요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청사진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다시 말해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를 하게 되려면 제가 지금 수급표를 보는데요. 수급표가 보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 기준 한 25만 주 정도가 들어와 주면 좋고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수급이 좀 깨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11월 10일 날 외인이 21만 주 매도한 게 있지만 반대로 11월 10일 날 기관이 28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기관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있고 보험이 있고 연기금이 있고 투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떠한 한 단체가 쌍거리 매수를 해주게 되면 이것만큼 사실 수급을 보고 매매했을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만큼 좋은 거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골고루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관이 28만 주가 들어왔지만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뚜렷한 주체는 없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왔지만 지금 23,000원이니까 지금 한 22,000원 부근에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앉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썩
믿음직스럽지는 못하다. 좀 애매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23,500원이 되시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좀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가 위치를 좀 더 욕심을 내서요. 만약에 본전에 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 정도는 좀 이렇게 좀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만약에 지금 또 수급을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만 주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는 않겠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방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2만 원이 깨진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공략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상방으로는 지금 현재는 대략적으로 지금 저항대가요. 대략적으로 한 28,000원, 2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3만 원까지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상방으로는 일단 28,000원을 안전하게 일단은 좀 수익을 챙기자.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방과 하방 시나리오에 대한 또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로 들어온 범양건영에 대해서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4,710원의 비중이 25%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건설주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기는 했는데 오전 10시경부터 반락하면서 이 장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결국에는 6% 넘게 빠지면서 4,38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6% 넘는 하락 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가지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 좀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범양건영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수급주는 아니고 급등주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수급주보다는 급등주에 맞는 그러한 대응 전략으로 하셔가지고 네, 좀 네, 테마성이 짙나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모듈러 주택과 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급등주 패턴으로 해서 좀 이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차트 보고 좀 꼼꼼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 금일 이제 6%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일단 제가 좀 기본적 분석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큰 그림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일단은 연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봉은 사실 썩 보지는 않는데 연봉을 보는 이유는요. 거래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증가가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연봉으로는 확인이 좀 되질 않네요. 이거는 좀 건너뛰고요. 지금 월봉으로 좀 볼게요. 그 월봉에서도 이게 워낙 뭐 권리락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특별히 좀 이렇게 보이기는 힘든데 여기서 일단 거래량만 보더라도 지지난해 21년부터 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게 되면 2021년에 13,000원까지 찍고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번에 바로 네옴시티 거기다가 모듈러 주택으로 인해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지금 이 주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5,8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자 현재로서는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에서 뭐 특이점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은요, 상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때 플러스로 인식을 하고요. 하락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냥 다 플러스입니다. 뭐 빼고 이렇게 더하고 빼는 게 없는데 다시 말해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래량을 가지고 뭐 세력들이 정리를 했네, 뭐 외인 기관들이 매도를 했네,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거래량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요. 거래량이 어떠한 구간에서는 적게 왔을 때는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어떠한 구간에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이제 6월 27일 날 주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최근에 이러한 지금 이제 사우디의 이런 모듈러 주택 이런 네옴시티 호재로 인해서 거래량이 이제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그렇게 썩 나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략적으로 저는 약 한 1,500만 주에서 단 하루 거래량 1,500만 주에서 1,800만 주 정도 오게 되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요. 11월 달에 보시게 되면 1,500만 주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슈팅성 상승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잡으신 구간이 4,710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한번 슈팅성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거래량 100만 주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11월 25일 날 이후에요. 거래량이 적어도 1,000만 주 이상은 좀 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바로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00만 주 터졌다가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11월 28일에 2,100만 주로 싹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게 되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4,100원 정도 오게 되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방에서는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36,000원에서요. 3,600원이죠. 3,600원 부근에서 오히려 다시 추가 매수로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남아있으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